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진희 선생님하고 긴 시간에 걸쳐서 영상을 찍었는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그 인사를 드리겠다고 또 이제 일부러 우리 김진희 선생님 부산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는데 글쎄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감동으로 지냈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놀람, 그다음에 이제 감동, 그다음에 또 울기도 했죠. 근데 그 슬픈 거 아니고 이제 약간 감격 같은. 어떤 게 감동적이었어요? 저 댓글. 아. 이제 내가 이게 내 아이한테 남겨질 동상이다 보니, 최대한 제가 가고 싶은 얘기를 또 다 해야 되고, 또 최대한 또 이제 고급스러운 언어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쭉 하면서 사실은 어떤 모멘트에 가서는 나도 사람이니까 욱하고 약간 XX 같은 이런 언어를 쓰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긴 한데, 이제 그 댓글에 내 마음을 그거를 다 읽어주시고,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댓글 하나하나에 너무 놀랐고, 제일 놀란 거는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공감? 그거를 정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걸, 그게 제일 사실 어안이 벙벙했다고 하나요?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나는 정말 놀랐거든요. 저는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참 우리 인간 사회가 뭐 메마르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이 공감이라는 이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댓글들을 달아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그 댓글 중에서 영상 올라갈 때마다 댓글이 이렇게 막 달리는 거를 읽어보면서 그 댓글에서 제가 가장 가슴에 이제 와닿던 댓글이 그런 댓글이 있더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6만 구독자가 한 방울 한 방울 기도를 드리니 그 암세포가 꼭 녹아날 겁니다. 힘내세요, 진희 씨. 이런 댓글을 올려주시면. 하나 올리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뭉클한데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그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미운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할게요. 우리가 증오할게요. 진희 씨 사랑하세요. 이러는 댓글도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하늘 같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수많은 영상을 찍었지만 김진희 선생님 그 영상을 찍으면서 참 많이 배웠고 또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그 댓글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던가요? 계속 울었어요. 영상이 올라간 그날은 사실은 출근을 못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상이 11시 반에 오르는 걸 아니까, 이제 그때부터 딱 펼쳐보는 순간부터 약간 이렇게 몸이 막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전율 같은 게 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 멘탈을 잡기가 힘들어졌구나. 그래서 그냥 이제 집으로 와서 그때부터 실시간으로 이렇게 읽어봤었거든요. 매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근데 계속 울었었거든요. 울었는데 그러니까 댓글을 내가 적어도 10번 이상은 읽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러는데,
이 영상을 시작을 할 때에 뭐 그 어디 들어봅시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이러면서 후원이라는 거 그렇죠. 자체를 아예 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또 내가 통틀어 이제 한 25년, 20년 생활에서 내가 누구에게 후원을 하거나 소액이든 뭐 소액으로 후원을 하거나 주로 저는 이제 소아 약간 아기들 이런 부분에 내가 애를 혼자 키우고 있으면서 그 고충을 너무 알아가지고 약간 그런 게 나오면 또 뭐 전화 뭐 SBS 이런 데서 이제 그 옛날에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전화 돌리면 뭐 얼마 적립이 됩니다 하면 전화도 막 하고 이랬던 내가 누구를 하면 했지 또 어떤 이제 사정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또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직업적으로 또 누구의 후원에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그 뭐 이런 행사를 하면 했지 내가 내 삶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꿈에 요만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후원 그런 걸 때는 댓글을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너무 울고 네, 이제처럼 지니스는 사랑만 하세요. 우리가 이제 응원할게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멘트 하나하나가 가슴에 응어리를 다 녹여내린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 6만 구독자, 이 댓글 하나하나 다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분들도 그렇고요. 지니 씨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네, 만나본 적이 없고 제 이메일도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답장을 읽어보고 해드릴 거에 일일이 다 답장을 해드리면서 울면서 했어요. 너무 이렇게 뭐 그냥 감동이라는 언어로 이게 설명하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픈 충격인 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의 타격이 너무 세서 아팠구만. 저는 그 지니 씨 그 댓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도 한국 생활 한 20년이 넘었고 저도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왔을 때 무조건 좋다. 항상 좋다. 어쨌든 좋다. 이랬었는데 지금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나니까 이제 그 감사함이라든가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바래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다. 사람 살기 정말 힘드네. 그게 인간이죠. 이랬었는데 요번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결코 그분들은 그 후원해 주는 게 뭐 쓰고 남아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우리가 일생에서 선택할 수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이런 나라에 온 것이다. 이런 공무원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고 또 다시 감사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지니 선생님 그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셔서 혹시라도 지니 선생님께서 20년 동안 그 묻어뒀던 거를 다 구독자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두서 없이 그대로. 근데 또 그분들은 그걸 들어주시고 또 나름대로 어떤 거는 이제 응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논리적으로 굉장히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비판적인 이런 시각에서도 왜 시집 부모들이 그랬겠는가를 좀 한번 이런 분들도 맞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했어요. 그 어떤 일도 모든 거는 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사람이란 건 나를 먼저 생각을 하지 누구를 생각하는 거는 진짜 그래서 뭐 신이라는 언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해야 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댓글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시대에
그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를 읽어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있잖아. 이해는 되나? 그렇죠. 예. 이해는 되나? 그 다음은 안 되는 거죠. 뭔가 여운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나? 공감은 안 가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이 공감은 안 가요. 너무 이제 약간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20년을 묻어야만이 살 수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갓 돌된 애를 놓고 내가 뭐 내가 니네 아빠가 나를 이랬네. 뭐 니네 할머니가 나한테 이랬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뭐 한다고 했는데 그 돌된 애가 뭐를 알겠어요. 나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려서 못했고, 커가니까 아빠 없이 키우는 사랑을 내가 다 줘도 부족한데, 그거를 가져다 애가 태어나서 뭐 내 아이로 선택돼서 온 게 뭔 죄라고 내가 그걸 또 애한테 얘기하지? 그 좀 더 커서 알아들을 쯤 되니까 애가 또 사춘기라는 나이가 오고, 또 지금은 또 진료라는 거를 또 선택하는 나이가 오니까 말해야 될 어떤 타이밍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인해서 아이랑 이 또 주제에 대해서 엄마는 이랬겠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이 영상을 예, 내게 보면서, 치료해서 예, 아, 엄마가 이랬겠네요. 근데 엄마 왜 그동안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영상에 너무 고마운 게 아이랑 나랑 짧게 운전하고 학교 가거나 오면서 하는 주제가 그 엄마 그때 이러이러한 거 영상 거기에서 얘기하시던데 그때 그럼 이랬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제가 돼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또 아이의 생각도 내가 듣게 되고 아, 그렇죠. 예. 이 영상이라는 게 정말 많은 거를 포괄적으로 많은 문제를 이게 문제점이 뭔지를 그러니까 해결해주는 어떤 이런 길로 이렇게 약간 이제 향한다고 해야 되나? 영상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값어치를 매긴다면 저는 못 매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서연이하고 그동안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네. 자식 앞에서도 어제 감춰야 된다고 할까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할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말 못할 그거에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감하고 대화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됐다니까 저로서는 더없이 기쁘죠? 기쁘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또 열심히 호응도 해주셨고 이래서 저는 내가 본인은 아니지만 내가 병 걸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구독자들 때문에 기적이 하나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밖에 시간이 없다 이런 진단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그 기적이 우리 구독자분들 덕에 김진희 선생님한테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이미 기적을 쓰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마지막 영상이 올라가고 숱한 전화가 왔어요. 내 전화 받느라고, 그분들 전화 받느라고. 근데 이제 그게 집 주소를 대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리산 어느 쪽에 사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진흙버섯인지 진흙버섯인지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암에 좋다고 그러면서 사용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좀 보내드리고 싶다. 그렇게 네 주소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주소도 보내드렸고 또 어떤 분께서는 자기도 지금 암 환자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치료를 내가 해봤다. 근데 이게 좀 효과다.
이러니까 이런 것도 뭐 추천해 드리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한 분은 그 암 치료도 무슨 뭐 치료 기계가 있는가 봐요. 이 중압 예, 접수를 그 기계를 보내드리고 싶다. 내 집 주소를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 주소도 보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댓글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후원 도로한 부분은 뭐 대략 얼마나 들어오신 거예요? 그 PD님이 영상에 올려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그 입금 내용을 제가 저도 봤어요. 가지고 왔어요. PD님이 한 번도 저한테 뭐 얼마 들어왔어요, 입금 내역 주세요 이런 건 안 했는데, 이게 내가 해야 될 어떤 고마움, 감사함을 표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다 띄워가지고 왔었거든요. 이제 뭐 직접 이제 뭐 이 계좌 뭐 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딱 하고 나서 사실 댓글을 막 읽어보다가 제가 저녁쯤이 돼서야 이제 그 계좌 올렸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봤거든요. 그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있잖아요. 벌렁벌렁 하면서 저녁에 이미 이제 그 앞자리 수가 바뀐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이제 진짜 다리가 후들들 해야 된다고 하냐. 왜냐면 내가 여기 살아오면서 애 키우면서 누구한테서 커피 한 잔을 그냥 먹어본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야 또 그렇게 사는 삶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와서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데 너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내가 이게 고인이 됐지만 어쩌면 엄마가 친정 엄마가 있었다면, 저희 엄마는 시댁에서 그런 일이 이렇게 아이를 빼서 이런 거 저희 엄마는 뭐 돌아갔을 때까지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렇죠. 살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어쩌면 엄마가 그곳에서 다시 환생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한 번도 살면서 이렇게 힘들지만 엄마 뭐 도와주세요, 뭐 엄마 고마워 이런 생각을 아예 그 엄마라는 언어도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못했는데 그늘은 엄마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엄마고 아빠고 네. 예? 형제고 다 그렇죠. 예. 근데 댓글을 읽으면서 딱 와닿는데, 그 어느 분이 자기가 이 김진희 씨 김영철 컴프레서에서 김진희 씨 영상을 보면서 지금 자기가 약간 그 자기의 유년기 20대에 있었던 그 일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이래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고 약간 자괴감이 들었는데, 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겪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힘을 그래서 내 영상을 오히려 일을 받았다고 그러시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내 이런 삶, 나의 이런 이야기가 누구의 지금의 현실을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걸 보면서 또 울었었거든요. 너무 많이 울고. 사실 이번 영상은 정말 안 울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세요. 괜찮습니다. 울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내가 결혼하면 꽃길이 펼쳐지고 대한민국 오면 꽃길이 펼쳐지고 하는데 그 꽃길을 내가 펴면서 가야지. 내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용기와 힘을 주는데 그게 얼마가 됐든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100세가 됐든 그 꽃길은 내가 펼치면서 가야지.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후원이 들어오면서 나는 그날 하루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날에 앞자리가 또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좋겠다. 장님 좋겠다. 근데, 이게.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예, 나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누구인가가 나를 돈을 100만 원을 툭 떨궈주고 갔으면, 이게 장난 아닌 농담 아닌 농담으로, 이제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하고 할 때가 있는데, 진짜 이게 딱 들어오니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지? 이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준 거기에 또 이 글 하나하나가 뭐냐면, 익명으로 힘내세요.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또 거기 그냥 익명으로 지니스 사랑. 너무 많이 놀랐고, 제일 또 많이 놀랐던 게, 이제 5,000원이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5,000원이 딱 들어왔는데, 그 5,000원을 보면서 뭐 생각을 했냐면, 이게 혹시 학생이었다면, 이 5,000원이 그 학생한테는 어쩌면 떡볶이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값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쩌면 저 아줌마의 삶에 이 5,000원이, 뭐 500만 원, 5천만 원의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먹먹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렸다가 감동을 했다가 나중에 돌이 이렇게 탁 얹혀지는 느낌이 들면서 멋있게 사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한번 더 해봤거든요. 멋있게 사는 게 뭘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살아내는 거? 그렇죠. 사람마다 다 잘 살갔다고 그죠? 멋있게 살갔다고. 저는 멋있게 산다. 이게 욕먹지 말고 살자. 욕먹지 않게 살자. 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은 쉬워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적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저도 믿습니다. 멋있게 산다는 게 서연이 아연이 반듯하게 기르는 거죠.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또 이런 사랑을 줄 수 있게끔 나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키우면 그게 멋있지 않겠나 하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자들의 직업 중에 제일 힘든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죠? 누구의 엄마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의 딸로 태어나서 누구의 아내가 되고 또 누구의 엄마가 돼요. 그리고 또 누구의 할머니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아직 할머니는 안 돼봤지만 엄마라는 직업이 최고의 제일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되기는 쉽지만 그렇죠. 네, 진정한 엄마의 역할을 하기에는 정말 힘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김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나서 자라도록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그 고생, 맞아요. 그다음에 그 수고 이거에 대해서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우리 자식들도 그때 가야 그걸 느끼는 거지 지금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 또 알면 안 되는 거고. 알면 이미 이제 애가 애 같지 않고 저 나이에 청춘이 청춘 같지 않은 약간. 어쨌든 저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리스트를 다 뽑아갖고 왔잖아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우리 선생님이나 나나 여기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무슨 목적이라든가 이거 있어서 제 발로 왔는데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겪은 걸 이 방송을 통해서 하면서 이렇구나. 오히려 그렇게 된 게 당신들 죄인 것처럼 당신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미안해하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언제쯤 저런 사람들의 경제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이제 우리 탈북자분들 속에서도 유튜브에서도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심하윤 TV라고 있어요. 그분이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댁 사랑방도 있고요. 맞아. 북한댁 사랑방.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심하윤 북한댁 사랑방, 이분들 영상도 좀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요. 또 응원에 또 감사의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약간 먹먹해지고. 심하윤 그분하고 예. 이제 북한댁 사랑방 그 탈북자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저도 아직 그 심하윤 그 선생하고는 한번 방송을 했어요. 근데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그 월드컵 그거. 그렇죠. 예? 이제 그분이 이제 후원을 해주셨고, 그 북한댁 사랑방 그분은 아직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참 고맙다. 고맙다.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전주에서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탈북하신 분인데, 그분도 부동산을 하신다고 그래요. 여자분이신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울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분 전화번호 좀 대달라 나한테 전화해서 아연이 그 세연이 그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없어진다면 우리 애들 어떡하 그거를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 달라고 내가 그 애들 내가 데려가겠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 전화 오신 분이 저한테 지금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분한테도 감사를 드리고요. 내가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그런 분들이 항상 선생님 앞에 선생님 뒤에 선생님 옆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다 하지 마시고. 뭐 이게 감동적이지.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저는 뭐, 병원에서 뭐 치료받고, 약 먹고 이것보다도 사랑의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또 한 명의 생명을 건지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참, 네, 마음도 기쁘고 그렇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내가 그저 고맙습니다. 누구의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만약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좀 이제 멋있게 표현하는데 내가 받은 이 감동에서 무슨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동? 그거 외에 더 멋있는 어떤 언어를 사실 머리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머리 떠오르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이게 내가 이 영상을 사장님 혹시 이렇게 주말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나 그 영상을 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전화를 얘기를 와서 이제 했을 때 뭐 어떤 뭐 또 다른 거를 막 뭐 생각하고 무슨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고마움은 그냥 사실 고맙다는 말을 수천 번 하고 싶어요. 보답을 해야죠. 그분들한테 반드시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내가 잘 생존해 있는 게 보답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오래 또 이제 보시면은 선생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예,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주의를 돌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내가 또 이 채널에서 하나 소개해 드릴 분이 그분도 북한에서 오신 분이래요.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무슨 기저귀 연구소인지 뭐 그런 거를 하신대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 그분께서 빨리 와라. 와서 우리한테서 검진을 받아보자. 치료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도 오시고 또 어떤 한 분은 뭐 용인의 뭐 사랑의 집인지 기적의 집인지 거기다가 진희 씨 입원할 거 다 마련해놓고 거기다가 원장님한테 다 해서 여기 애까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야 이게 한번 진짜 살아볼 만한 나라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진희 선생님 신심일치 마시고 또 세연이나 아연이한테도 그런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이러면은 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생존하지만 살아가는데 내가 뭐
아프다 그런 이제 그런 이념에서 좀 벗어나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병원에 가면 정말 내가 환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집에 있어서 애를 이제 유치원을 보낼 때는 내가 엄마인 거예요. 회사에 가면 나는 이 회사에 맞는 내가 프리랜서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내가 2년을 살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누구인가 아프다 하면 어쩌면 저 사람 일어나라고 나도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이런 세상은 이렇게 따뜻하다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거 그거 하나 플러스 될 수 있을 것 아이고.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김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사랑과 이제 응원 덕분에 병이 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송이 다시는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세상살이는 그게 아니니까 또 저희들도 또 선생님도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한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할 뿐이라고. 아직까지 했지만. 예, 나는 감사합니다를 수만 번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이 감사함으로 생존해서 잘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희 씨 방송을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